이전 면접과는 상관없이 아예 처음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음 면접에 임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의 주제는 면접 분위기는 좋았는데 왜 탈락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할 때 면접관님이 미소도 지으셨어요. 예상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도 잘 했고요. 제 경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셨고, 말할 때마다 고개도 여러 번 끄덕이셨어요. 꼭 합격된 것처럼 말씀해 주셨는데 탈락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탈락 자체도 안타깝지만 왜 떨어진 채를 모른 채 자책하고 계신 모습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면접관님은 그냥 친절하고 예의 바르신 분이었을 뿐입니다. 지원자분도 면접을 위해 시간을 들여 정성껏 준비를 해가셨을 거고, 면접관님 역시 기업의 임원이시거나 바쁜 현업 업무에도 시간을 내서 면접장에 나와주신 분입니다.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예의 있게 대하는 것은 당연한 태도이기 때문에 호의적인 반응 자체가 합격의 신호는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원자가 불합격이었지만 면접장에서만큼은 나쁜 인상을 남기고 싶지는 않았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면접장에서 지원자에게 당신은 불합격입니다. 혹은 이 답변은 틀렸어요. 라고 면전에 직접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어땠느냐를 고민하기보다는 내가 면접장에서 어떤 인상을 남겼을까, 혹은 내가 어떤 엔지니어로 보여졌을까를 되짚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면접 복귀와 자기 피드백의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혼자 복귀를 하다 보면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그때 내가 이 말에서 실수를 한 것 같다. 그 이야기 안 했어야 했는데, 혹은 그 경험 더 말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면접에서 합격과 탈락은 특정 질문에 대한 답변의 완성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면접을 보고 난 뒤, 아, 그 질문에 답변을 못해서 떨어졌나 봐요. 연구 경험을 더 강조했어야 됐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두 개의 질문에 매몰되어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답변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면접은 한두 질문만으로 합격, 불합격이 갈리는 시험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간단한데요. 기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면접 채점표에는 호감도, 직무 적합성, 조직 적응력, 사고력과 같은 종합적인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익처럼 한 문제 틀렸다고 점수가 깎이는 구조가 아니에요. 즉, 면접은 단답형 시험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과 방향성을 평가받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특히 최종 면접, 대기업 면접처럼 기대를 많이 했던 자리에서 탈락하게 되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에 대한 의심도 들고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자기 점검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자기 부정으로 번지게 되죠. 이 과정에서의 문제는 진짜 탈락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한 채 후회라는 감정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서류 전형을 통과해 면접까지 가셨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채용시장에서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아, 내가 좀 더 준비가 필요했구나. 이번 기회를 복귀 삼아 다음 면접을 더 잘 준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정비하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건 면접 복귀와 연습입니다. 즉, 내가 다시 그 면접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말해야 채점표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보고 직접 적어보고 말로 소리내서 연습해보는 것.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면접관이 볼 수 있는 지원자의 정보는 단 4가지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면접장에서의 여러분. 이 중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와 같은 서류는 면접 당일 추가적으로 수정되거나 보완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면접에서 여러분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는 아주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면접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무한하지 않다는 뜻인데요.
반복될 수밖에 없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전 면접을 복귀하면서 내 답변을 다듬는 연습을 하는 것, 다음 면접에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열쇠입니다. 야구로 비유하자면 타석에 들어서서 투수가 던지는 공을 그냥 맞기만 한 건 아닌지, 제대로 치기 위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지, 타이밍은 어떻게 잡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다음에도 똑같은 실수로 똑같이 반복하여 탈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긴장하지 않은 상태로, 멘탈을 붙잡은 상태로 돌아가서 그 같은 질문에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생각해보는 과정 꼭 하셔야 다음 면접에서도 똑같은 질문, 유사한 질문으로 자책하시는 일 없을 거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도움받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 하단에 영상을 통해 도움 얻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면접을 보고 온 저는 왜 이런 걸 물어봐서 나를 당황하게 만들지? 면접 보고 왔으니 언젠가 합격 연락 오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씻고 치킨 먹고 쉬다가 탈락 문자, 탈락 메일을 보고 또 며칠 누워있고 그랬었어요. 탈락이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매번 모든 걸 리셋했습니다. 이전 면접과는 상관없이 아예 처음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다음 면접에 임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처참하게 모두 탈락을 했었고 여러 기업에서 연달아 탈락하고 카페에서 도서관에서 노트북 들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수많은 면접의 탈락이 나에게 쓸모없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새로운 기업을 지원할 때 이전 면접에서 탈락한 면접관이 물어봤던 질문 중에 쓸만한 부분을 골라서 자기소개서에 쓰기 시작했고요. 서류 합격률도 올라가고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실패했을 때 모든 걸 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건 말 그대로 맨 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에 본인에게 쌓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패했더라도 그 속에서 여전히 쓸만한 부분만 추려서 다시 사용하면 작지만 분명한 기반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했었구나라는 제 어리석었던 이야기 드리고 싶었고요. 반도체 기업 취업에 대한 지혜와 전략을 아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단 1분의 영상이라도 취업에 도움이 되실 영상, 합격에 다가가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